네, 주식도 알아야 본다. 높은 수익을 가져다줄 수요일 밤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민경무의 끝장 투자. 안녕하세요, 최규훈입니다. 자, 민경무의 끝장 투자는요,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을 분석하고 또 수익의 지름길을 제안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계좌에 수익을 안겨줄 돈 버는 방법을 제시하는 남자입니다. 우리 민경무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본의 아닌 어떤 뭐 선거나 여러 가지 네네. 이슈로 오랜만에 뵙는 그런 느낌이. 저번 주에 꼭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못 나왔습니다. 아쉽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민경무 대표의 어떤 부재가 아주 크게 느껴졌던 지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민경무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 시장 뭐라고 할까요? 이 변동성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건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이드카를 연속 3일째 지금 보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짧게 한번 출발해 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시청자님들한테 네. 희망을 드릴 건지 뭘지 고민을 좀 하는데 전문가라 그러면 아픈 사람한테 시한부 인생한테 몇 개월 사 물어보면 아니요 고쳐서 살 수 있어요 보다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겠죠. 전문가라면. 고민이 좀 되는데 어쨌든 이 시간은 현실적인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주관적인 걸 빼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지난번에 6월 3일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네.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6월 3일 이후에는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강연회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시장은 끝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요 사이에 내리는데 시장은 되게 이걸 뭐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내리고 나면 내린 이유를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리기 전에 내릴 거예요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안 믿죠. 안 믿죠. 그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한 거. 그럼 시장이 내린 이유를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굉장히 많죠. 네. 저도 설명을 할 건데 내린 이유가 이게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오를 때는 내릴 이유가 안 나와요. 내릴 때 되면 내릴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은요,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지수가 우리 시장이 요 사이에 주린이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주식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30년 동안 네. 단기간에 이렇게 높게 오른 폭을 처음 봤습니다. 지수가 2,000포인트인데 9,000이었으면 4배가 올랐죠. 그렇죠. 종목이 4배가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주가 조작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럴 수 있죠. 지금은 종합 주가 지수가 4배가 올랐어요. 주가 조작이 아니라 당연한 거겠죠. 언젠간 이루어질 우리가 꿈을 본 거겠죠.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필수예요. 우리가 집값이 오를 때 갑자기 1억이 10억 안 되죠. 네네.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얘기를 해요. 뭐든지 그래프입니다. 보면 우리가 뭐 심박수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선을 그리죠. 근데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 살고 죽는 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다음 삑 하고 이렇게 되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올랐다. 그럼 제대로 조정받은 적이 언제 있느냐? 제가 방송 나올 때 3월 달에 고점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란 전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전쟁을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6월 3일 날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번엔 오를 것 같고 내립니다. 얘기는 그냥 마디 분석이에요. 시장이 많이 오르면 내리더라. 1억을 투자했을 때 얼마 수익을 보면 본인 1억이 네. 전재산의 1억이에요. 네, 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1억을 투자를 했는데 몇 달 만에 몇 프로가 나면 팔고 싶어요? 어우, 막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예, 요즘 욕심 좀 부려서 예, 저는 한 50%만 돼도 팔고 싶죠. 팔고 싶어요. 파는 거는 수익만 남으면 거기서부터 팔고 싶은데 손이 안 나가는 거죠. 더 갈 아니 것 근데 같으니까. 더 갈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산 사람들은 특히 하이닉스 산 사람은 3배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죠? 네. 산 사람은 팔고 싶죠. 팔고 근데 사는 사람은 그걸 사줘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팔고 계속 반복이 되겠죠. 사고 팔고. 이게 수요와 공급이고 거래량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누가 사느냐? 개인만 사고 있다는 거죠.
개인의 욕심이죠. 예전 같으면 10배를 원하는데 지금은 20, 30%만 먹어도 만족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상태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차트 보는 거 제일 제가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어떤 차트일까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서 다른 거 갖고 수익 내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하이닉스가, 이게 하이닉스입니다. 네. 하이닉스가 70만 원, 80만 원부터 3배가 올랐어요. 그 2달 동안. 이게 시가총이 뭐 100위 종목도 아니에요. 여기서 항상 방송에서 내가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5일선 깨지면 시장은 꺾입니다. 자, 올라갈 때 보시면 5일선 꺾인 적이 없어요. 5일선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꺾였죠. 그러니까 시장 내렸죠. 여기서 꺾였죠. 시장 내렸죠. 그럼 5일선을 올라타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5일선 탈 리가 없겠죠? 그러면 한두 달 조정은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조정 마디는 제가 다 맞춰드렸어요. 앞으로 조정은 한두 달이에요. 그렇게 길게? 그리고 더 간단한 건 상승할수록 이 차트를 로그 차트로 볼 수도 있는데요. 밑에서의 10% 상승은 봉이 커봐야 조그맣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봉의 길이는 커져요. 그죠? 근데 이 커지는데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변동폭이 굉장히 세지면 고점인 줄 아세요. 지금 고점 징후를 정확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봐도 말이 됩니까? 이게 시장이 8% 오르고 8% 내리는 게. 지수 2000에선 8% 내리고 오를 일이 없습니다. 주가 바닥에서 8% 오르고 내릴 일이 있을까요? 악재가 나와도 안 내리고요. 호재가 나와도 안 오르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호재와 악재가 반영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사실상 악재가 더 반영을 많이 하는 시장이에요. 이 얘기는 시장은 고점을 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아니요. 조정을 받고 갑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저는 이 지수를 넘길 수 있다라고 장담 못해요. 그럼 이 조정의 폭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보통 고점 대비 하락을 20%에서 30% 정도 보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온 건 기술적 반등이에요. 강세장의 성격. 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거를 치고 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으로 빠져서 질질 한두 달 정도는 조정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이건 개인적인 뭐 인스타 직관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떠나서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 네. 지금 반대 매매가 6월 5일 날, 6월 8일 날 1,600억, 1,400억 정도 나온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시장이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고용지표. 고용지표가 8만 5천 건에서 17만, 그러니까 고용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근데 실상 까봤더니 미국의 GDP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경기는 좋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고용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실상 임금은 오르지 않았어요. 월드컵하고 이벤트 때문에 단순 서비스나 이런 쪽에서 늘었던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기에는 쉽지는 절대 않습니다. 네. 근데 금리 인상 때문에 내렸고 그 AMD의 폭락, D램에 대한 그 엔비디아가 D램을 그러니까 용량을 줄인다. 근데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용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것도 내용을 살펴보면 D램이 불필요한 게 아니고 젠슨항은 지금 한국 방문했잖아요. 저전력 반도체를 쓰겠다는 거예요. 요렇게 큰 걸 좀 작은 걸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용량이 딸려져요. 네. 그래서 이게 와전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D램이 내리는 이유는 있었죠.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을 불투명하다 안 좋다라고 저는 절대 보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데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미워하세요? 한국의 풀입니다. 한국의 풀. 네. 네. 한국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에 있다면 미국에 있다면 평가는 지금 가격보다 2배가 오르겠죠. 근데 한국 시장이 제한적인 건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보게 되면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보시죠. 오늘 개인은 5조 4천억을 샀고요. 외국인은 3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자,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개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보겠죠. 개인이 나쁘다, 항상 틀리다가 아니고 개인이 이 돈으로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젠가는 바닥이 나겠죠. 그러면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제가 5월 들어서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서 지난 방송에서 그걸 얘기를 못 하고 왔어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네. 선물 매도를 보면 현물하고 선물이 있죠. 선물이 요번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오는데 네, 5월부터 계속 쉽게 얘기해서 선물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선물 같은 경우는 해치거든요. 현물에서 잘못하면 시장이 밀리면 선물을 매도를 쳐놓습니다. 근데 보면 누적이 계속 마이너스를 5월을 기점으로 매도로 내려갔어요. 근데 시장이 올라오면서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죠. 네. 그러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팔 때 시장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하게. 올라갈 이유는 없구나, 내려갈 가능성이 크겠구나가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이 포지션에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면서 현물을 매수할 이유는 없겠죠. 예? 자, 지금 예.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출발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해주실 내용하고 또 이제 싹 이야기가 아무래도 합쳐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어찌되었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오늘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는 지금 우리 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전략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삼전 닉스는 이제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그 시기가 왔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저는 사고 싶으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신고가 차라리 날 때 사십시오. 오히려 사랑이 지금 가격에서 200만 원이나 250만 원이나 20% 오르면 신고가거든요. 신고가 내면 사면 된다. 얘기는 나는 못 넘는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관전평을 일단 만나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내 계좌를 수익으로 이끄는 돈 버는 투자 수업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외국인 코스피 던지고 코스닥 이동 3천억 담은 속내라는 앞서 말씀하신 이야기와 좀 연상선에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을 좀 계속 이어주시기 바랄 텐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전략들 예. 과 어떻게 보면은 사뭇 좀 결을 달리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장에 빠질 때마다 계속 모아가고 있는 전략을 취하고 계시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이게 경력이겠죠. 네. 주식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이번에 많이 바보가 됐을 거예요. 차라리 무대뽀 정신이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건 사람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세대가. 옛날부터 저는 주식을 할 때 뭐 IMF도 받고 리먼도 받고 많이 네, 봤어요. 네. 근데 30년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럼 뭐 지금 올라가는 시장은 처음 본 거죠. 이런 지수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신 시장은 1년일 거예요. 1년 동안 제대로 된 조정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냥 많이 내렸어 하면 사기만 하면 되는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고 이틀 많이 내리죠. 그냥 미수몰빵 신형 치면요. 다음 날 2배로 먹습니다. 그거 얼마나 쉬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오르면서 5일선을 한 번도 안 깨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21선? 그거 깨지지 않으면 살래 들고 가면 계속 먹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런 거시경제나 매크로를 보고 전문가는 판단했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변명이 아니라 강남 아파트가 이만큼 제가 강남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투기의 온상처럼 보이니까. 네. 아니 아파트가 몇십억을 하는 게 상상을 했을까요? 거기가 정점이라고 지금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버블은 분명히 실적 대비면 버블이 아니지만 상승폭을 보면 버블이에요. 실적 대비는 버블이 아니지만 상승폭을 보면 버블이다. 네. 그래서 1년 정도의 주식을 하신 분들은 제 말은 다 틀린 말이에요.
제도권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얘기하는 말이 맞아요. 그거는 밸류를 갖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수도 10,000포인트를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애널리스트들이 제도권이 매번 나와서 고점과 저점을 맞추는 걸 못 봤습니다. 항상 하는 말 있죠? 저점 매수, 분할 매도. 아니 그게 무슨 답이에요. 저점 매수, 분할 매도는 나도 하겠네. 네, 장기 투자 10년.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으로 20년 투자해 보십시오. 100배 오릅니다. 전 그 후에 죽어 있어요. 오를지도 모르고 맞을지 틀릴지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건 숫자로 얘기해요. 네. 실적 대비 주가라고. 그럼 이 실적 대비 주가가 왜 한국 시장에 지금 바람이 불었느냐.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구군이 대단하다. 예? 제가 삼성 하이닉스 10만 원 얘기할 때 HBM 그게 뭐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AI하고 요상하게 교집합이 돼서 한국 네. 시장이 폭발적으로 갔어요. 정부 정책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동성 그리고 부동산에서 돈이 일로 넘어올 수 있는 환경이. 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지면 부동산으로 가겠죠. 이건 계속 반복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네. 그 향후의 시장 한 2달 정도의 조정을 보고 있는데 제가 전제 얘기를 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찍어준다면 코스닥은 분명히 그 후에 고점을 찍는다. 네. 근데 요번에 전 틀렸던 게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코스닥도 같이 하락을. 빠졌죠. 네. 근데 심하게 코스닥은 1000 이하는요 굉장히 싼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900포인트가 깨진다, 900포인트가 오면 주식을 막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번에 퇴출될 기업도 있지만 코스닥이 없어질 게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20-30년을 버텼던 게 아니라 코스닥의 수익률로 사람들은 투자를 느끼고 돈을 벌었었던 거예요. 하이닉스는 바이콜이라 이익식 때 한 번 있었지 하이닉스는 있지도 않았어요. 뭐 차화정이다 뭐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섹터별로 이제 흐름이 나왔었는데 코스닥이 이렇게 차별화가 지금 코스피는 6,000조가 되고 코스닥은 600조가 돼요. 코스닥이 안 좋은 기업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없앨 건 없애지만 지금 너무 이렇게 차별화가 돼 있다. 근데 이 코스닥 쪽에서 왜 저는 좋게 얘기를 하냐면 조금만 있으면 몇 개월 후에 삼성전자 물렸는데 어떻게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서 뭘 사죠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 얘기는 뭐 방송 보시는 분 그럴 거예요. 야 망가진 시계도 그 정도는 얘기를 해. 근데 이제 고점 찍었으면 몇 개월 조정받으면서 코스닥으로 옮겨가겠죠. 그러면 그 증거는 어디서? 저는 증거도 필요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논리적으로 그렇죠. 보여줘. 그럼 코스닥을 외국인이 사고 있잖아요. 외국인은 코스닥을 사고 있어요. 그럼 저바보들은 왜 삼성전자 팔아서 저거 외국인 중에 똑똑한 사람과 바보 외국인이 코스닥을 살 수가 있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자꾸 강남 갖고 얘기하냐? 저 강남 안 살거든요. 네. 근데 그게 표본이에요. 주식 주린이 분들이 이해하는 거. 강남 땅 오르면 강북 땅 올라요. 좋습니다. 오르죠? 올라요, 안 올라요? 그렇죠. 한 곳이 오르면은 다 그것을 쫓아서 어느 정도 다 오르지요. 그럼 코스닥은 우리 주식 시장 아닌가요? 여기에 코스닥에 나쁜 주식만 있대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 성장 펀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600조짜리에 140 지금 돈을 계속 몇 년간 넣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600조에 그럼 대체 얼마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던 거 조금만 사도 코스닥은 폭등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겁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거시 경제 지표라든지 매크로 지표라든지 다 나오게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외국인의 포지션을 한번 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러니까 예, 기본이에요. 오른 만큼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은 1000포인트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좋은 오히려 기회는 없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고 그것도 증거로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을 그렇죠. 보면 이 시장이 네. 완전 이해되는 거 아니냐. 뭐 더 이상 네. 설명이 뭐가 필요하냐. 딱 이 네. 논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제 그 솔루션, 그 해답은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저희가 네네. 만나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돈 버는 투자 수업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코스닥 대바닥 기회전 새로운 성장 섹터를 찾아라. 자, 이제 그러면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대로 한번 갖고 코스닥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코스닥의 40%가 바이오입니다. 네. 근데 요즘 바이오만큼 또 잠잠한 섹터가 또 없거든요. 근데 바이오가 안 가면 코스닥은 안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코스닥을 업종으로 보시지 말고 개별 종목으로 개별 보십시오. 쪽, 예, 뭐가 있냐면 뭐 비만 치료제, 뭐 당뇨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라이센싱하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데 네. 이게 업종이 갈 때 바이오 훈풍이 불 때는 이상하게 바이오 업종 전체에 좋은 뉴스들이 나와요. 안 나오기 나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와요. 네. 지난 방송에서 그랬죠. 삼천당 제약이 노이즈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의 바이오는 쳐다보지 마세요. 제 얘기는 똑같습니다. 삼천당이 노이즈가 발생을 했죠. 네, 노이즈가 발생했죠. 그럼 이제 못 갑니다. 바이오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예.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여파가 이어지죠. 아니 그 시장에 왕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하늘 아래 HBM이 두 개의 있는데, 태양은 없다. 예. 그러니까 한동안 HBM이 폭발하기 전에 바이오가 좋았죠. 바이오도 이제 쉬니까 HBM이 가는 거고, 바이오 뭐 별일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그러면 바이오에서 봐야 될 건 뭘까요? 알테오전 하나만 보십시오. 왜냐? 코스닥도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알테오전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몇몇 개는 개별재료를 갖고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얼마 전처럼 바이오니까 다 올라가 이런 시장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서 바이오에서 개별 종목 알테오젠 정도만 좀 집중해서 보는 그냥 전략. 많이 내리면 알테오전 사고요. 네. 많이 오르면 파는 박스권을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얘기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달 반 동안 가두리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니면 우아약이나. 근데 알테오젠은 내릴 게 없기 때문에 지수가 900 근처 오면 그래요. 알테오젠 사시고 그다음에 1000 넘어온다. 재수 좋았네. 뭐 뉴스 나오네. 그냥 파시고. 그렇다면 사고 팔고 박스권으로. 바이오는 일단 알았고 그럼 다음 섹터는 또 코스닥에서 또 바이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렇죠. 섹터들이 있는데 어느 쪽을 또 집중하고 계실까요? 저는 전부터 계속 2차 전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한국 시장을 이끄는 거는 그냥 AI죠. 네. 그래서 HBM하고 연관된 섹터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도 광통신 종목이거든요. 이 정도는 보자.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선주를 얘기했어요. 네. HBM은 데이터 센터죠. 그러면 전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전력 관련 종목 변압기 다 올랐죠. 그러면 전력이 됐던 데이터가 됐던 전선이 필요하죠. 전선주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리선을 쓰느냐 아니면 데이터 더 빠른 걸 보내면 이제 광통신이죠. 그래서 그래요. 광통신 관련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그러면 오늘 CS 윈도도 오르고 태양광도 올랐어요. 네, 한국 네. 시장에서. 자, 그 화석연료로 안 되니까 원전.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많이 먹는다고 전기를 먹는 하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전이나 태양 풍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문제는 뭐냐? 다 도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 전력을 생산하면 그 ESS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력이. 그래서 2차 전지는 어쩔 수가 없다. 산업적으로 AI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 바둑과 자율주행으로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예? 거기서부터 AI가 출발을 했다고 알파고를 생각해요.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둑은 네. 그러면서 논문이 나오고 네. 그때부터 HBM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메커니즘에서 봐야 된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소프트가 아니라 완전히 제조업체 분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조업체가 지금 철강이나 화학 이런 거 전혀 못 가잖아요. 네. 유가가 올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가 향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그래도 대장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차 그리고 전지가. 성장성을 지금 HBM 빼고 보장받은 거는 내년에 246% 정도
LG 엔솔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246조 정도인가? 지금 조금 헛갈린데 네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는 해마다 30% 이상씩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어떤 제조업이든지 30% 이상 고성장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그 AI 관련 기업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걸 좀 요약을 해보면 알테오젠, 바이오에서 알테오젠,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광통신 쪽 이렇게 조금 눈여겨보는 코스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저는 코스닥에선 제일 큰 게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예, 그리고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 바닥길 때요, 에코프로가 제일 비쌌어요. 근데 지금 반전이 왔죠. 그때 누가 반도체사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반대로 올라오고 에코프로나 에코피르면 반대로 왔죠. 그러면 역사는 반복되겠죠. 그럼 반대로 한번 또 가려고라도 조금이라도 하겠죠. 그러면 2차 전지가 대폭등은 아니래도 지금 시장에서 수익률은 좋습니다. 분명히 주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주 짧게 저희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늘 항상 아쉽습니다. 자, 2차 전지를 보는 게 지금으로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더 현명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지수를 보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일까요? 2차 전지를 지수가 밀릴 때마다 한 달 반 동안 사십시오. 그리고 종목은 하나 제가 요거는 얘기를 해드리고 가야 되는데 네. 오늘 유튜브에서도 공개를 했지만 라이콤이라는 종목입니다. 알콤. 라이콤. 라이콤. 광통신 관련해가지고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 올랐는데요. 라이콤은 저가 대비 2배밖에 안 올랐는데 엔비디아 향입니다. 납품을 합니다. 네. 광통신 제가 그전에 TMC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 광통신 관련해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쳤거든요. 근데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선이 아니고 모듈입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 직접 들어가요. 그 엔비디아 향입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투자한 회사에 광통신 회사에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매출이 2번 정도 나왔는데 시총도 굉장히 낮고요. 실제로 광통신 엔비디아 쪽에 납품한 회사가 어떻게 보면 증폭기에서는 좋습니다. 단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라이콤까지 오늘은 선일선 매매 비법은 시간이 허락하지 않고 대신 또 우리 민경무 대표가 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다양한 의견들 또 올려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내용도 분명히 올라가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매일 8시 반부터 10시까지 네. 실으나 좋으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예, 요즘에는 하기 싫습니다. 시장이 이래서 네. 욕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시장에 좀 약간 역행을 한다? 어떤 시장과 보는 관점이 좀 살짝 다르긴 아니요, 합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이 아니로 제가 뭐 17연속 상한가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지금 한 3일 연속 깨지고 있습니다. 매해는 장사가 없고 시장 하락하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적게 까먹고 많이 버는 거지 항상 번다는 마인드로 하시면 실망감이 클 겁니다. 좋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매일 오전 8시 반? 네. 8시 반부터 우리 민경무 대표와 만날 수 있는데요. 그냥 뭐 유튜브에 민경무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네, 민박사 민경무 치면 나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제시하는 남자 우리 민경무의 끝장 투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민경무 대표는 다음 주 수요일 밤 11시 돈 버는 수익의 지름길과 함께 또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밤 11시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밤 11시에 뵙죠. 감사합니다.